우리 지금 구자홍 차장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때마침 우리 아까 전평론가도 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상민 의원이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그 같은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상민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또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을 테고요. 자, 이상민 의원은 아까 구자홍 차장이랑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서 부결시키지 말고 찬성표 많이 던져서 가결시킨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당당하게 받아보는 게 어떻겠어? 라는 게 이상민 의원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의 그 성격을 봐야 되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의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은 의원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국회의 특권이에요. 국회의 특권. 따라서 이제 그 의원이 임의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국회에서 표결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설사 오케이, 나 저 체포동의안 표결 붙여지는 거 반대합니다. 나는 그냥 영장심사에 떳떳하게 출석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회기 중이라면 무조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어허. 그런데 그 의원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예. 국회의 특권이에요. 국회의 특권. 예. 따라서 이제 표결하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게 당당하게 심사를 받으러 갈 테니 사법부를 믿고 갈 테니까 이게 그 찬성표를 많이 던져 주십시오.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그 본인이 호소하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면 된다. 아니면 이게 회기를 방탄회기 열지 말고 내가 당당하게 가겠다. 이렇게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주고 그리고 사법부에서 만약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아까 박수현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후폭풍, 국민들의 분노 이것이 굉장히 극에 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범죄 혐의가 더 씌워져 있다라고 자신하신다라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켜주고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한다라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당당하다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 결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민주당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국민께 혼날 일이 있으면 저희가 혼이 나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그 불체포 특권,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좀 국민과 시청자께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 즉시 수갑을 채워서 바로 구치소로 데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이 예를 들어서 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 혐의가 없어지는 무죄 판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기가 끝나면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기 중에 이렇게 체포 동의안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역사상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아예 한 달 방탄해서 뭐 할 겁니까? 어차피 다 법정에 쓸 텐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제1야당이 대표고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권적 차원에서 보지 말고 어떤 국회의 특권이라고 아까 서 변호사 설명까지 잘 해주셨는데 자, 그럴 이유가 있으니 자,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좀 기다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민주당은 이 방탄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에서 당분간은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도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올해요. 2023년 국회 그 회기 일정을 좀 보니까 지금 2월 임시국회 소집됐고 올해 1월에는 임시국회가 없는데 민주당이 단독 소집해서 소집이 됐었잖아요. 올해는 보니까 7월만 국회가 없어요. 7월.
근데 7월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1월 달처럼 단독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9월부터는 역시 자동으로 정기국회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년 내내 국회 회기 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본회의 넘어오면 그 표결이 무조건 붙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찌 됐건 전평론가 한 말씀 하시죠. 그런데 자꾸 방탄하면서 국회 열지 말자라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 저는 너무 기이하다라고 보는데요. 야당이 국회 안 열어준다라고 해도 국회 열어서 여러 가지 현안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본연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야가 3+3 정책 협의체를 통해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라는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담은 정무조직법 통과됐습니다. 야당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너무 무리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